유은실 작가의 동화 우리 집에 온 마구할미. 이름 없이 살다 가신 할머니들께.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난 할머니. 도우미 할머니가 오셨다. 아빠보다 키가 크고 발도 커다란 할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나타났다. 안녕, 너 몇 살이니?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9살이요. 나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할머니는 손도 크고 목소리도 컸다. 너 남의 물건 뒤지는 거 좋아하니? 아니요. 다행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 물건 뒤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그만 손을 놓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콧구멍은 엄지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컸다. 할머니가 온 다음부터 아빠는 계속 기분이 좋다. 할머니한테 차를 타서 드리고 손으로 자꾸 입을 가린다. 아빠는 기분이 좋으면 입을 가리는 버릇이 있다. 내가 아빠라도 기분이 좋을 거다. 이제 할머니가 집안일을 할 거니까. 우리 집은 오랫동안 아빠가 살림을 했다. 아빠는 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엄마가 돈을 벌었다. 나는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아빠랑 갔다. 유치원에 다닐 때도 아빠가 차를 태워주었다. 우리 엄마는 결혼기획 전문가다. 엄마 명함에는 약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라고 적혀 있다. 엄마는 결혼식에 필요한 옷, 반지, 음식, 사진 찍는 사람, 화장해주는 사람, 피아노 쳐주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결혼식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다. 엄마는 손님이 아주 많다. 결혼식을 도와준 사람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이다. 엄마는 결혼 잡지에 나온 적도 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빠는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아빠는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을 한다. 언젠가 아빠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다. 아빠는 종이에 커다란 도장을 찍고 있었다. 재미있어 보였다. 네 아빠 뭐 하시니?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물어볼 때가 있다. 나는 서류 발급이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어요 하고 말한다. 이제 아빠도 엄마처럼 돈을 번다. 그래도 집안일은 아빠가 더 많이 한다. 엄마는 손님이 많아서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빠는 엄마보다 청소도 잘하고 다림질도 잘한다. 엄마는 월요일에 쉰다. 하지만 집안일은 못한다. 오전에는 밀린 잠을 자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과 대화하는 게 청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대화를 할 때 절대 딴 일을 하지 않는다. 집중해서 듣기만 한다. 한 번은 내 얘기를 듣다가 주전자를 까맣게 태운 적도 있다. 나는 엄마랑 얘기하는 게 즐겁다. 대화가 끝나면 엄마는 저녁을 짓는다. 저녁을 짓는데 1시간도 더 걸린다. 하지만 만든 건 찌개랑 반찬 하나뿐이다. 맛도 별로 없다. 엄마는 요리에 소질이 없다. 저녁을 먹고 나면 엄마는 아빠랑 대화를 한다. 아빠는 이상한 손님들 얘기를 한다. 성격이 나쁜 동료 흉을 본다. 엄마는 어머나 정말? 이런 말로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오늘 또 청소를 못했네 어떡하지? 그러고는 잔다. 나는 주말에도 일할 거야. 쉬면 심심해. 할머니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는 결혼식 때문에 주말에도 집을 비운다. 손님도 가끔 데려와. 가끔 밥을 잔뜩 해야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거든. 엄마 얼굴은 환해지다 못해 빛났다. 엄마는 친구가 많다. 너무 많아서 휴대폰에 다 저장할 수 없을 정도다. 친구는 대부분 엄마가 결혼 계획을 짜준 사람들이다. 아빠는 엄마가 결혼 계획자가 아니라 결혼 상담자라고 한다. 결혼할 때 생기는 골칫거리를 다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엄마한테 일을 맡긴다는 거다. 나는 세상에서 다림질이 제일 재밌어. 다리미는 내 방에 두고 나만 쓸 거야. 할머니는 침을 튀기면서 말했다. 아빠는 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볐다. 기분이 최고라는 뜻이다. 아빠는 몇 달 전부터 집안일을 싫어했다. 와이셔츠를 잘 다려서 속상하다고 했다. 나는 아빠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잘하는 게 뭐가 속상한지 모르겠다. 아빠는 청소도 잘 하지 않았다.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다. 지난 월요일에는 술을 마시면서 엄마랑 대화를 했다. 나한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와 보았더니 분위기가 심각했다. 엄마는 울었고 아빠는 얼굴이 빨갰다. 애기 엄마 아빠가 둘 다 12시에 들어와도 상관없어. 내가 애기 씻겨서 재울 테니까. 할머니가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애기라고 부르는 것부터 다 큰 나를 씻겨서 재운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골라서 했다. 그 대신 3가지 약속을 해야 돼. 약속을 어기면 다음 날로 나갈 거야. 할머니는 커다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다. 어서 수첩 갖다가 적어. 엄마 아빠는 발딱 일어나서 수첩을 가지러 갔다. 할머니는 어느새 우리 집 대장이 된 것 같았다. 너도.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도 발딱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불이 나게 수첩이랑 연필을 들고 나왔다. 엄마 아빠는 벌써 식탁에 나와 있었다. 준비됐으면 이제 3가지를 부른다. 예. 아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첫째,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내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적었어? 잠깐만요. 엄마는 나는 세상에서 내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까지 적느라고 오래 걸렸다. 둘째, 집안일은 내 맘대로 한다. 내가 해주는 대로 먹고 내가 정리한 대로 살아. 나는 세상에서 돼지우리같이 지저분한 집이 제일 싫어. 두 번째는 아무도 돼지우리 같은 집을 적지 않아서 금세 끝났다. 셋째, 나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지 마. 눈도 아프고 목도 아파. 나는 세상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싫어. 할머니는 셋째까지 말하고 트림을 했다. 할머니는 트림 소리도 컸다. 꼭 천둥치는 소리 같았다. 다 적었으면 방에 들어가서 외워. 그리고 애기 엄마는 되도록 요리를 안 하는 게 좋겠어. 형편없어. 엄마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는 쿡쿡 웃었다. 혹시 내가 없으면 애기 아빠가 하게. 애기 아빠가 만든 점심이 나았어. 아빠 얼굴이 굳었다. 이번엔 내가 쿡쿡 웃었다. 1시간 20분 동안 만든 12가지 반찬. 다음날 아침 우리 집엔 엄청난 일이 생겼다. 할머니의 우렁찬 기상소리에 벌떡 일어난 엄마, 아빠, 그리고 나는 식탁 위를 보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자그마치 11가지 반찬이 올라가 있었다. 그것도 모두 새로 만든 것으로. 할머니 밤새우셨어요? 엄마가 눈을 비비면서 물었다. 아니, 6시쯤 일어났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7시 20분이었다. 그럼 1시간 20분 동안 이 많은 음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빠가 입을 가리면서 말했다. 잔소리 말고 얼른 먹어. 엄마, 아빠는 후다닥 식탁 의자에 앉았다. 가만, 생선 구운 걸 안 놨네. 할머니는 12번째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더욱 놀란 건 식탁에 앉은 다음이었다. 12가지 반찬이 모두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이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정말 끝내준다. 할머니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못 들은 척하고 밥만 먹었다. 그런데 할머니 밥그릇이 좀 이상했다. 처음 보는 그릇이었다. 너, 애기 너.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사람 밥 먹는 거 처음 봐? 왜 그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거야? 할머니 밥그릇은 금색인데 빛은 나지 않았다. 너 내 밥그릇에 절대 손대지 마. 난 세상에서 남의 밥그릇 건드린 사람이 제일 싫어. 밥그릇은 할머니 가방에 들어있던 것인가 보았다. 금색 밥그릇은 아빠 밥그릇보다 2배쯤 컸다. 할머니는 그 그릇에 밥을 가득 퍼서 먹었다. 나는 할머니의 요리 속도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커다란 밥그릇에 놀랐다. 엄마 아빠는 12가지 반찬에 푹 빠져서 할머니 밥그릇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가 점점 더
이상하고 무섭고 궁금해졌다. 요정 아니면 우렁이 각시? 요리 못하는 엄마랑 살면 좋은 점이 있다.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거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엄마가 만드는 음식보다 맛있다. 나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는 어린이가 되었다. 급식을 골고루 잘 먹는다고 여러 번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은 급식 먹기가 싫었다. 자꾸 물만 먹혔다. 아침에 먹은 12가지 반찬이 자꾸 생각났다. 빨리 집에 가서 남은 반찬을 먹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랑 둘이 있는 건 겁이 났다. 급식을 억지로 먹고 학교에서 나왔다. 나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놀려고 했다. 하지만 오줌이 마려웠다. 나는 집으로 뛰어가서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나는 놀라서 오줌을 쌀 뻔했다. 분명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딴짓 같았다.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현관에 서 있었다. 우리 집 현관은 원래 꽉 차 있었다. 신발이랑 우산, 인라인 스케이트가 뒤섞여서 말이다. 하지만 현관에는 슬리퍼 한 켤레밖에 없었다. 반짝반짝 빛도 났다. 고개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우리 집은 분명히 우리 집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는 엄청 컸다. 왜 코 고는 소리를 드르렁 드르렁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할머니 코에선 정말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났다. 나는 살금살금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가다가 멈칫 물러섰다. 화장실이 이상했다. 욕조랑 세면대는 뽀해졌고 거울은 얼룩이 사라져서 이상했다. 화장실이 깨끗해졌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 깨끗한 타일도 맑은 거울도 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낯설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할머니가 깨지 않게 발끝을 들고 걸었다. 안방 화장실 그리고 내 방을 돌아보았다. 뒤죽박죽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창문과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내 방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었다. 반나절 동안 할머니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혹시 호박으로 마차를 만든 요정이 아닐까? 나는 할머니가 가방에서 요술방망이를 꺼내 톡톡 두드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요술방망이로 식탁을 탁 치면 12가지 반찬이 나오고 거울을 탁 치면 얼룩이 사라지는. 아니야. 아무래도 할머니가 요정은 아닌 것 같았다. 신데렐라를 도와준 요정은 착했다. 싫어하는 것두성이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요정은 없었다. 혹시 우렁이 각시인가? 나는 할머니가 우렁이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니야. 아무리 변신이라고 해도 할머니는 우렁이가 되기에는 너무 컸다. 아무래도 할머니는 우렁이 각시도 아닌 것 같았다. 우렁이 각시는 얌전했다. 트림을 크게 하는 할머니가 우렁이 각시일 리 없었다. 왔어. 조금 전까지 코를 골던 할머니가 내 옆에 와 있었다. 왔으면 깨워야지. 나는 세상에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나를 잡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나를 끌고 화장실로 갔다. 할머니 손바닥은 나무처럼 딱딱하고 거칠었다. 빨리 손 씻어. 나는 세상에서 나갔다 들어와서 손 안 씻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아까 학교에 돌아와서 손을 씻었지만 아무 말 못하고 또 씻었다. 씻었으면 빨리 나와. 어린이는 과일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나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식탁에는 배가 있었다. 할머니는 내 머리통보다 조금 작은 배를 왼손으로 집었다. 오른손으론 칼을 잡았다. 할머니는 배를 깎기 시작했다. 배를 돌리면서 칼을 놀렸다. 배가 빙글빙글 돌면서 하얀 속살이 싹싹 드러났다. 할머니는 하얗게 벗긴 배에 칼집을 넣었다. 뚝뚝 잘라냈는데도 모양이랑 크기가 비슷했다. 꼭꼭 씹어서 많이 먹어. 나는 세상에서 편식하는 애가 제일 싫어. 나는 배를 찍어서 입에 넣었다. 할머니는 내가 한쪽 먹는 동안 세 쪽을 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는 이상했다. 12가지 반찬을 그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비밀 가방을 갖고 있는 것도, 커다란 금색 밥그릇도,
집안이 하루 만에 깨끗해진 것도, 손이 배 깎는 기계 같은 것도 전부 이상했다.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그림책 읽기. 할머니가 온 지 사흘이 되었다. 나는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학원만 갔다 오면 할머니를 관찰했다. 갑자기 튀어나가서 보고,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부엌에서 뭘 하나 보았다. 할머니는 요정 방망이 같은 건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일을 아주 빨리 하는 능력이 있었다. 꼭 비디오 2배속 단추를 들은 것 같이 손이 빨리빨리 돌아간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오른손으로 찌개를 끓이면서, 버섯을 볶으면서, 생선을 구우면서, 왼손으로는 나무를 묻히고, 발로는 걸레질을 할 수 있다. 할머니는 우렁이 같은 걸로 변신하지도 않았다. 대신 우리 집이 변신했다. 사흘 만에 거실, 부엌, 다용도실, 베란다까지 깨끗하게 변했다. 할머니는 무거운 잡동사니 상자를 번쩍 들어다가 버렸다. 이불이랑 커튼을 다 빨았다. 유리창도 하늘처럼 맑게 닦았다. 집 말고 사흘 만에 변신한 게 또 있다. 바로 우리 아빠다. 아빠는 이제 일찍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놀아주고 다립질하는 원래 아빠가 아니다. 엄마처럼 늦게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말을 스타키에 넣는 것도 안 한다. 할머니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해주는 대로 먹고 할머니가 치워놓는 대로 사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다. 너 이름 뭐니? 저녁을 먹는데 할머니가 물었다. 윤이요. 처음 온 날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너, 애기 이렇게 불렀나 보다. 할머니가 이제야 내 이름을 물어보다니 서운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마찬가지였다. 나도 할머니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할머니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머니한테 처음 한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밥만 먹었다. 할머니는 이름이 뭐냐고요? 나는 더 크게 물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었다. 내 이름? 할머니는 나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없어. 할머니는 딱 잘라 말했다.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럼 옛날 이름은 뭐예요? 몰라. 잊어버렸어. 그만 떠들고 밥 먹어. 나는 세상에서 밥 먹는데 떠든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커다란 금색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탁 쳤다. 나는 어깨가 움찔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고는 얼른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도 없고 할머니가 무서워서 거실에도 못 나가고. 나는 의자를 빼고 책상 아래로 들어갔다.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 기분이 좀 나아지면 옆에 꽂힌 책을 본다. 처음 글씨를 배울 때 보던 그림책이 거기 있다. 너무 많이 봐서 귀퉁이가 다른 것들이다. 책상 밑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속상한 걸 잊어버린다. 내가 다시 유치원생이 된 것 같다. 나는 자장자장이랑 견우직녀를 읽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고할미를 뽑았다. 마고할미는 책이 길다. 내용이 긴 게 아니라 종이가 길다. 종이 내장이 차곡차곡 겹쳐 있어서 옆으로 쭉 펴서 읽어야 된다. 책을 펴니 무릎을 세우고 누운 마고할미 그림이 나왔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해도 달도 없이 어두컴컴할 때 마고할미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어둠 속에서 마고할미의 코 고는 소리는 세상이 두 조각 날 것만 같았어요. 책이 하도 길어서 책상 밑에서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책을 들고 기어 나왔다. 방바닥에 펴 놓으니 내가 양쪽 팔을 벌린 것만큼 되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뒤죽박죽 돌아다니며 서로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어서 사람들은 무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고할미가 하늘을 열고 일어났어요. 우지지직 우지지직.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별이 떠오르면서 해와 달이 어둠을 뚫고 떠올랐어요. 오그르르르.
그르르르르 갑자기 책이랑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할머니가 어느새 옆에 와 있었다. 지금 어디서 그르르르 소리가 났는데? 내가 트림한 거야. 할머니는 또 그르륵 하고 트림을 했다. 너 뭐하니? 책 봐요. 어린이는 집안에서 책만 보면 안 돼. 할머니는 나를 잡아서 일으켰다. 맑은 날은 밤하늘을 봐야지. 나는 세상에서 별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싫어. 옛날 아주 먼 옛날. 할머니랑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나도 따라했다. 달은 바람 빠진 공처럼 홀쭉하고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났다. 쟤는 아직도 자기 동생이랑 싸우나?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누가 싸워요? 쟤 달 말이야. 쟤가 엄마 잡아먹은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동아줄 타고 하늘로 간 애잖아. 이상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싫다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머니 옛날에는 책 읽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세상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싫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옛날에 누가 책을 읽어줬어요? 옛날부터 원래 알고 있었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물어본 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다. 달만 계속 보았다. 나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귀도 컸다. 귓구멍도 커서 새끼손가락이 쏙 들어갈 것 같았다. 이제 해 동생이랑 달 오빠도 나이가 들었을 텐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싸우나 봐.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해랑 달이랑 떼놓은 거 보면 알지. 내가 지금까지 밤에 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낮에는 가끔 달이 나오긴 하지만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해랑 달이 같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할머니 그럼 견우직녀 얘기도 알아요? 그럼 그것도 옛날부터 알고 있던 얘기예요? 당연하지. 너도 직녀 친구들처럼 해야 해. 친구가 억울하게 됐는데 그래야지. 직녀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책에 직녀 친구들이 옥황산자한테 따진 얘기는 안 나와? 네.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책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하늘에 대고 하품을 했다. 입이 얼마나 큰지 주먹이 쑥 들어갈 것 같았다. 직녀 친구들이 한 게 그러니까 옥황상자한테 따진 거야. 옥황산장님, 상제님은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어떻게 밭 갈고 옷감 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은 옥황산제님이 견우 대신 밭 좀 갈면 되잖아요. 옥황산제님 장롱에 넘쳐나는 옷감 좀 꺼내다 쓰면 되잖아요. 너무했어요. 그렇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고집불통 영감이 말을 들어야지. 옥황상제한테 대들었다고 친구들을 사흘이나 굶겼잖아. 옥황상제 때문에 동물들이 고생했어. 까마귀 까치들 머리 다 벗겨졌잖아. 나는 세상에서 사랑도 모르는 고집불통 영감이 제일 싫어. 할머니 얘기는 이상했다. 책에 없는 얘기가 끼어들고 뒤에 붙고 그랬다. 유나, 나는 옛날에 할머니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할머니 목소리가 작고 느려졌다. 별이랑 얘기하고 놀았다. 직녀별이랑은 말이 참 잘 통했지. 그때는 세상이 참 아름다웠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보았다. 괴팍하고 심술궂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움으로 가득 찬 쓸쓸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분명히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별이랑 얘기하고 놀던 추억이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그럼 혹시 마구할미도 아세요? 뭐라고? 팔을 뻗으면 하늘에 있는 별이 닿았던 할미요. 할머니는 다시 괴팍하고 심술궂은 표정이 되었다. 몰라 그런 사람. 할머니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 들어가자. 씻고 자야지. 나는 세상에서 늦게까지 앉아는 애가 제일 싫어. 할머니는 긴 다리를 쭉쭉 뻗어가며 빨리 걸었다. 나는 벤치에 서서 할머니를 보았다. 흰 머리카락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별처럼 빛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마구할미구나. 나는 빙구수 섰다.
강바닥을 손으로 쭉쭉 긁어서 산을 만들었으니까 손바닥이 그렇게 딱딱한 거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마구할미가 우리 집에 왔다니.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마구할미는 착했다. 마구할미는 하늘을 열었고 치마로 바위를 날라서 독도 쌓아주었다. 찢어진 치마 구멍으로 떨어진 바위돌은 여기저기 떨어져서 작은 섬이 되었다. 마구할미는 산이랑 강을 만들었다. 만주벌판을 만들고 남쪽에 아름다운 큰 섬도 만들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팔을 뻗으면 별에 닿았던 마구할미가 어디서 뭘 하다가 저렇게 작아져서 가방 하나만큼 비밀을 갖고 우리 집에 왔는지 정말 궁금했다. 아무리 작아졌어도 마구할미는 마구할미. 엄마는 월요일인데도 나갔다. 엄마가 결혼 계획을 짜준 사람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요즘 이혼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엄마가 나가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안에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지? 나는 괜찮지 않았다. 할머니가 계셔도 괜찮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서 입을 꼭 다물었다. 엄마는 월요일에도 나가고 아빠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다. 나는 화가 나서 엄마 아빠한테 안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사실은 마구할미라는 걸 말이다. 할머니만 알고 있는 증여 친구 얘기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철없이 싸우는 얘기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할머니가 별이랑 친구였던 것도 가르쳐 주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작아졌어도 마구할미는 마구할미다. 오줌으로 강을 만들었던 옛날 실력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 할머니는 오줌을 아주 오랫동안 눈다. 뱃속에 커다란 오줌보가 들어있나 보다. 오줌만 많이 누는 게 아니다. 똥도 많이 눈다. 똥이 굵어서 변기가 막혔다. 할머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지만 변기 뚫는 법은 몰랐다. 변기는 결국 아빠가 뚫었다. 사람 똥이 굵으면 얼마나 굵다고 막혀? 나는 세상에서 이런 엉터리 변기가 제일 싫어. 할머니는 괜히 변기한테 신경질을 했다. 윤희 아빠, 구멍이 큰 변기로 바꿔. 아빠가 머리를 긁었다. 변기를 바꾸기가. 못 바꿔주면 내가 나가지. 똥 눌 때마다 신경 쓰여서 살겠어? 걱정 말고 두십시오. 막히면 제가 언제든지 뚫겠습니다. 이 화장실이 막히면 안방 화장실에 누셔도 됩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 다 뚫겠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어깨침을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똥 정말 굵다. 아빠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사람 똥이 아닌 것 같지요? 내가 물었다. 너도 봤니?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나는 씩 웃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조금 있으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코 고는 소리 정말 크다. 아빠가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슬그머니 소파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할머니 밥그릇을 찾았다. 밥그릇은 그릇 선반 가운데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할머니 밥그릇을 집었다. 밥그릇에는 용이 불을 뿜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밥그릇이랑 주걱을 들고 전기밥솥 앞으로 갔다. 밥솥을 열고 밥을 펐다.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멈췄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드르렁 드르렁.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쟁반에 밥그릇과 수저를 놓았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그릇은 할머니 비닐 가방에서 나왔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다. 할머니가 2배속 단추를 누른 것처럼 빨리빨리 일하고 힘이 엄청 센 것도 밥그릇 덕분인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밥을 다 먹었다. 밥그릇을 씻어서 그릇 선반 가운데 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밥그릇의 힘을 시험해볼 차례였다. 의자를 번쩍 들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 밥그릇에 밥을 먹기 전에도 의자는 들었다. 나는 의자를 내려놓고 침대 앞으로 갔다. 침대 매트리스는 무거워서 혼자 못 들던 거였다. 힘을 잔뜩 주고 매트리스 밑에 손을 놨다. 매트리스를 가슴까지 올렸다.
아무리 힘을 줘도 더 올릴 수가 없었다. 나는 매트리스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나 숨을 몰아쉬었다. 기운이 쭉 빠졌다. 나는 방바닥에 벌렁 누웠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밥그릇은 아니었다. 할머니의 놀라운 힘은 다른 데 있었다. 나는 할머니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할머니 가방에서 나온 것. 꿈을 꾸었다. 마구할미가 한라산을 베고 누워 있었다. 할머니 목말라요. 내가 마구할미 팔을 타고 올라가면서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한라산 꼭대기에 손을 집어넣었다. 맑은 물이 할머니 손의 연못만큼 담겨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할머니 팔을 타고 달려갔다. 아무리 달려도 손이 가까워지지 않았다. 달리다 나는 잠에서 깼다. 깨어보니 깊은 밤이었다. 목이 말랐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 하품을 하면서 걸어 나오다가 나는 급히 입을 손으로 막았다. 할머니 방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고 방 한가운데서 할머니가 가방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벽에 몸을 붙였다. 그리고 고개를 쭉 내밀었다. 할머니는 가방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보자기에 싼 걸 꺼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고 그 속에 든 걸 집으며 일어났다. 저고리랑 한복 치마가 할머니를 따라 일어났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윗돌과 흙을 날랐던 옥색 치마였다. 할머니는 다리미로 치마를 다리기 시작했다. 언제 기었는지 바윗돌 나르다가 찢어진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입던 옷이 할머니를 따라 조금씩 작아졌는지 아니면 말이 참 잘 통하는 증녀가 작아진 몸에 맞게 짜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림질을 했다. 치마를 다려놓고 저고리를 다렸다. 깃도 구름도 몇 번씩 다렸다. 할머니가 땀을 닦았다. 그러고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벽에 더 찰싹 달라붙었다. 휴! 할머니가 다리미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목이 바짝 탔다. 그래도 꼼짝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치마 귀퉁이를 잡고 고개를 갸웃갸웃, 발을 사뿐사뿐, 치마가 퍼지게 빙그르르르, 별을 잡을 듯 팔을 쭉, 손끝을 까딱까딱, 창밖이 부옇게 밝아질 때까지 할머니는 춤을 추었다. 푸른 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와, 마구할미는 얼마나 클까? 마구할미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어요. 머리는 하늘보다 더 높이 솟아올랐고 큰 산보다 더 큰 다리가 우뚝 섰어요. 이 세상에는 마구할미가 쌓아놓은 하브름성이 거제도에 남아있대요. 마구할미 책은 여기서 끝난다. 마구할미가 춤춘 얘기가 빠져있다. 우뚝 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해님 달님, 견우직녀는 빠진 애기랑 뒷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었다. 하지만 마구할미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들을 수가 없다. 마구할미라는 게 들킬까봐 나는 그런 사람 몰라 하고 잡았다니까 말이다. 나는 맑은 날 밤을 기다렸다. 저녁 설거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할머니를 졸랐다. 할머니 별 구경 가요. 나는 세상에서 별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할머니가 제일 싫어. 나는 할머니 치맛자락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야, 나 따라하지 마. 난 세상에서 남의 말 따라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웃었다. 웃으니까 주름이 더 진해졌다. 콧구멍도 더 커졌다. 나는 할머니가 웃는 걸 처음 보았다. 나는 할머니 손목을 잡고 나갔다. 할머니랑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나도 따라했다. 달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공처럼 둥글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났다. 유나, 하늘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요? 선녀 엄마 따라 두레박 타고 올라간 애들이지. 나무꾼이란 선녀가 낳은 애들이요? 그래, 걔네들 아주 불쌍해.
선녀 아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구박하거든. 어떻게 구박하는데요? 나무꾼 애들이라고 구박하는 거야. 나무꾼이 선녀 날개 훔쳐서 납치했잖니. 애들만 보면 이 납치범의 자식들, 네 애비 때문에 우리 딸은 날개도 못 펴고 새끼만 둘이나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나무꾼 놈 때문에 오래 못 살지 하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못 살았어요? 아니, 아직도 살아있지. 오래 살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애들한테 화풀이하는 영감탱이가 제일 싫어.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다. 숨은 헐떡헐떡 몰아쉬었다. 선녀가 속상하겠네요. 속상하지. 그래서 맨날 울잖니. 매일 울어요? 그럼 선녀가 하도 울어서 날개가 다 젖었지. 세상에 날개 있는 것들은 밤이 되면 다 선녀를 따라 울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봐라. 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지. 불쌍하네요. 불쌍하지.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럼 애들이 제일 불쌍하지.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생명이 있는 건 다 힘들지. 할머니 목소리가 자꾸 느려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보았다. 선녀는 슬퍼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푸른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할머니는 노래를 잘했다. 어깨를 조금 들썩였지만 춤을 추지 않았다. 지난번 별 구경처럼 할머니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쓸쓸한 얼굴이 되었다. 할머니 근데 그 한복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뭐? 옥색 한복 치마요. 옛날에 입던 거는 크고 구멍도 나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젯밤에 할머니가 입고 춤춘 거요. 할머니 가방에 있는 옷 말이에요. 할머니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춤춘 적 없어. 네가 꿈을 꿨나 보지. 아니에요. 꿈은 다른 거 꿨어요. 꿈에서는 할머니가 한라산 꼭대기에서 물 퍼줬어요. 근데 그 물 못 먹고 달리기만 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꿈이랑 현실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었다. 구부러진 어깨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달처럼 빛났다. 그게 내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누구인지 들통나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팔짱을 끼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었다. 잠이 번쩍 깼다. 나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도 커다란 가방도 없었다. 나는 터벅터벅 식탁으로 돌아갔다. 식탁 위에는 편지랑 돈이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유나, 너 할머니 가방 뒤졌니? 일주일 일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놓고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쪽지 내용. 아니요. 그럼 할머니가 해준 대로 먹기 싫다고 했니? 아니요. 그럼 할머니 보고 책 읽어 달라고 했니? 아니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떠나셨을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마구할미니까 떠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자꾸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왔다. 천천히 말해. 엄마가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할머니는 마구할미였어요. 마구할미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들통나면 떠나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치마 얘기를 했거든요. 뒷이야기. 엄마 아빠는 끝까지 할머니가 마구할미였다는 걸 믿지 않았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반찬은 하나둘 없어지고 할머니가 닦아놓은 유리창은 점점 뿌해지고 할머니가 치워놓은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다. 어느 가을 이른 아침 잠자리 날개를 보았더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리랑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선생님도 몰랐다. 선생님은 이 세상 누구도 아리랑을 만든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별이랑 얘기하고 놀았던 할머니가 슬픈 선녀가 만든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떠난 날 할머니가 쓰던 방 한가운데에서 주운 흰 머리카락 한 올이
마고 할미 책 맨 뒷장에 테이프로 딱 붙어져서 내 책상 밑에 남아있다.